길들여야 할 5가지 나쁜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의 힐링 채널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조심해야 할 말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월이 흐를수록 주변의 언행에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주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입을 조심하라는 말이 더 뚜렷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숨기고 헤아릴 때 그런 말들이 답답함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후회 없는 생을 살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노인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년의 하루를 여는 오늘의 힐링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노인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런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누어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시간, 오늘의 힐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행복하고 힐링을 찾는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예참을 받으며 자라왔고 반면에 노인들은 종종 무시당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다치고 입은 함부로 말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져서 과거를 회상하며 무심코 반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그 사람의 성격과 결의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습관처럼 무심코 나오는 말 한마디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흉흉한 사회에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 안다는 듯이 말을 뱉는다면 나머지 인생은 꼰대 소리와 뒷방 노인의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피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눌렀다면 이미 어른으로서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예절을 지켜가며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 채널은 그런 어른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함께 어른으로서의 지혜를 나누고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세요. 그 여정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어가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의 힐링 채널에서 느껴보는 여정에 참여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과거의 상처나 치부는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서로의 속얘기를 꽁꽁 숨기고 솔직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조심할 뿐이지 자기 자신을 까발리며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겸손이라고 생각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 따위가 하는 말도 스스로를 낮추어 무시받는 노인이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처와 치부가 아프고 힘들다면 더욱이 남에게 하는 말은 신중해져야 합니다. 남의 상처를 들추면 안 되듯이 나의 상처를 남이나 가족에게 기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치부는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과의 대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욱 다양하게 공유하고자 오늘의 힐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함께 힐링되는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때 남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품이 생기게 됩니다. 삶 속에서 가족과 직장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힐링에서는 자신의 상처를 따뜻한 시선으로 마주할 좋은 때입니다.
남들에게 내 과거의 상처를 말해도 괜찮을 때는 내 경험으로부터 상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치부가 아물고 단단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때 그 경험만큼 남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허세 부리며 자랑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모임에서 만나면 자식 자랑으로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세상 꼴불견이라 불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은연중에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있어도 남들보다 높이 있는 지식을 가졌어도 남들보다 뛰어난 경험을 쌓아도 결코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말아주세요. 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에게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추는 행동이거나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나 자랑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 높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남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를 단단하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희망찬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남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칭찬을 해주더라도 칭찬을 받으려 애쓰지 말아주세요. 남들에게 밥을 샀거나 선물을 주었다면 그 순간의 친절한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에게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만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마음이 닿은 만큼만 베풀면 됩니다. 또한 자식이나 지인이 나를 진심으로 대접해 준다면 그것 또한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남들에게 절대 돈 자랑하지 마세요. 주변에는 반드시 돈 자랑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입만 벌리면 돈 자랑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온 동네 방네 친구들한테 돈 자랑을 하니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돈 자랑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추해 보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돈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남들에게 돈 자랑을 피하고 내 삶에 감사하며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진 돈을 남들과 비교해 벌려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일지라도 그보다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 자랑은 젊어서도 피해야 할 행동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그 돈을 탐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진 돈을 자랑할 경우 돈이 절실한 지인이 빌려달라고 해 불편한 거절할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돈 관계는 인간관계를 더욱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자랑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는 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 자랑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돈이 행복과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 가까운 주변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일어나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돈 자랑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 목돈을 투자하면 은행 금리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과 인터넷에 있는 그럴싸한 홈페이지의 정보들은 노인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입금되는 이자를 보면서 일하지 않고도 희망적인 공짜 수익이 생긴다며 마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인 노인들은 투자금이 커져가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전 재산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회사는 사라지고 모든 투자자들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몰래 수천만 원을 날리고 말도 못하고 끙끙 쏘가리를 하며 손자에게 용돈이라도 주겠다며 수억 원을 투자한 노인은 전 재산을 잃고 노년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노인이었는지를 깊이 되새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재무 상태와 투자에 대한 미숙함, 그리고 누구나 가지는 경제적 욕망과 불안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경제적인 위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변 사회와 가족들이 보호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크기를 떠나서 주변에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돈은 보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남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딜 가나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또 다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죠. 인간은 유유상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나는 이런 사람이 절대 없는데 하며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무심하게 뱉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 속할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깊게 새겨진 습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남의 험담을 품는다면 계속 험담을 풀게 될 것입니다. 습관을 가진 사람은 늘 남을 욕하는 습관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남의 허물을 털어놓는다면 그냥 듣기만 하고 맞장구 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도사일지라도 양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맞는 다른 상대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험담에 대한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자기 개발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담화를 일상의 악함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늘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 곁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점을 지적하며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나쁜 습관이 오래된 습관으로 몸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서너 명이 친해져서 잘 지내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한 명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 다른 한 명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일상의 부정적인 행위를 마치 오락처럼 즐기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늙어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뒷담은 가족 간에라도 입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의 험담을 다른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전파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며느리의 험담을 전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러한 험담은 해서도 듣지도 말아야 하며 어른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지키며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까울수록 남을 바꾸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조언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어떤 작은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무의미한 행위이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아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거리를 둔다는 점을 알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동과 말에는 살아온 경험과 환경으로 인한 나름의 생각과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비난이나 지적은 그 과정의 결과를 무시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나 자식과의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식들이 나에게 조언을 하며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참고 참다가 참았던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죠. 물론 참고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상황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단순히 참아내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결국 그 상황은 마음속에 쌓여갈 것입니다. 상대에게서 화가 나는 상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어른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상대를 이해하려 하거나 괜찮은 척하며 웃으며 넘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화는 내 몸에 쌓여 정신적인 불편함이나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감각으로 직면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도 사실 임시 방편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지, 왜 심장이 뛰는지 스스로의 감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희망적인 삶은 남과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며 살아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불편한 느낌이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나온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 화를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지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에게 단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선택하는 반응은 그 사람이 택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피할 수 없는 5가지 말버릇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나 치부를 남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허세 부리며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에게는 절대 돈 자랑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남을 바꾸려는 시도를 삼가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늦은 시간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며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단단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오늘의 힐링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